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꼭 일주일이 됐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요. 단순히 미디어 이슈를 떠나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미디어 전문가인 우리 교수님이 겪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연락할 곳이 있어서 좀 카카오톡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전송 오류가 좀 나는 거예요. 안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순간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해서 다음 뉴스를 보니까 다음 포털도 이제 아예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엔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카카오톡 서비스 시행한 이후에 12년 만에 최장 시간 먹통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뉴스, 카카오톡 뉴스 서비스 등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됐고요.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주요 뉴스를 다루었습니다. 네. 카카오톡 등 이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약 5천만 명 국민이 이제 가입한 정말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카카오 계열 서비스인 뉴스, 포탈, 택시나 송금, 결제, 음악, 웹툰 이런 게 올스톱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파장이 생각보다 커졌고요.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관련한 피해 보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데요. 네, 아직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카오 계열 플랫폼이 주로 기업보다는 미디어와 정보 교환, 메일, 커뮤니티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피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기업 차원의 피해에 대해서는요. 이데일리가 10월 18일자 증권가 카카오 피해 최대 220억 추산, 주가 단기 하락 불가피 제목의 기사에서 화재가 난 당일 15일 오후 11시 46분에 진화가 됐고 서버도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은 아직 장애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루 만에 카카오 그룹의 주가의 시총이 2조 원이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아마 이제 기업의 순수한 손해액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용자 피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참 안타깝게 들리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10월 17일자 머니에스가 소상공인 연합회가 카카오 마비의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기사에서 소상공인 매장이 갑작스러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대비책이 없어가지고 피해가 컸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주말 매출 상승 시간대에 매장을 찾아가지고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려던 손님이 결제 불능으로 그냥 되돌아가거나 카카오 맵을 연동해서 배달을 하는 대행사가 먹통이 돼가지고 배달 불가로 주문 취소가 온다거나 그랬겠네요. 이런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았다고 해요. 네. 또 법인 택시 노동자들도 이제 카카오티가 이제 불통이 되면서 당일 산학금도 못 채우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를 보니까요. 일반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익명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요, 카카오 킥보드 반납을 못해서 몇십만 원의 요금을 냈다. 이런 울분을 토하기도 했어요. 카카오가 킥보드 사업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킥보드와 함께 또 메일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메일이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열람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 취업 준비생,
심지어 이제 직장인들 업무용까지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무용의 피해가 이제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방통위 차원에서 이제 그 피해 접수를 위해서 카카오 신고 채널 개설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피해 365 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피해 접수에 좀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는 이제 카카오에 좀 이용자 피해 접수 상담을 위해서 전담 지원 창구 개설을 요구했고요. 네. 카카오가 이제 비상대책위가 출범하면서 아마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접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화재와 또 카카오 플랫폼 먹통 사건의 이면에 그동안 네. 카카오가 네트워크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인터넷이 개발된 건요. 그 미국과 구소련이 그 핵무기로 경쟁하던 시절에 미국 국방성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로 그렇죠. 네. 미국 본토가 구소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경우 과연 통신망이 유지가 되느냐. 네. 이것을 당시 이제 랜드 연구소의 폴 바란 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놀랍게도 이제 미국 내 통신망이 복구 안 된다고 나왔어요. 아, 핵 공격을 당할 경우에?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바로 네트워크가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앙 집중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곳에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심에 이제 그 허브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 네. 네트워크가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국방성과 특히 이제 민간 대학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산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아. 이게 이제 벌써 이제 1969년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개발했는데 그 대안으로 네, 역설적으로 그 50년도 지난 한국에서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로 여전히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사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125 인터넷 대란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해와 전화국에 그 DNS 서버가 마비되면서 벌어진 건데요. 네. 해와 전화국이 뜬금없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화국. 네. 요즘 참 흔치 않은데. 네. 그렇죠. 네. 왜 해와 전화국에 DNS 서버가 마비되면서 인터넷이 다운이 됐었느냐. 네. 당시 해와 전화국이 한국 인터넷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곳에 집중된 거죠. 결국 그 해와 전화국의 사고가 나니까 당시 한국의 인터넷이 이틀 동안 거의 80%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전, 부산 등으로 이제 분산이 됐고 네. 해외와 직접 네트워크 연결하면서 이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직 기업 차원에서의 대처가 미비했던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국가는 지난번 해와 전화국 사태를 겪으면서 좀 그렇죠. 대안을 마련했는데 네. 이 사기업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처를 안 한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비용을 집중적으로 두는 것이 싸기 때문에 네. 여러 곳에 분산하면 백업 서버라는 걸 여러 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완에 네. 그 17일자 이제 데이터 센터 빌려 쓴 카카오 멈췄다. 데이터 주권 중요성 커졌다. 이 기사에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피해가 컸던 배경이 바로 자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가 없는 점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카카오도 사실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사고가 난 거죠.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가 카카오가 이용했던 4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체 데이터 센터도 없는 데다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의 위험성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 같은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네이버는 이번 그 화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네. 그 네이버의 경우는 2013년에 이미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춘천의 각이라고 하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문했는데 대단한 규모예요. 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서버들이 꽉 차 있는 걸 봤는데요. 네. 근데 놀랍게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자체 데이터 센터가 크게 있지만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또 작다고 소개해서 놀랐습니다.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인지 내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세종에 네.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을 이제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짚어주셨고요. 또 하나 이번 사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텔레그램 메신저 친구가 급증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민 메신저라고 불렸던 카카오톡에서 탈출하려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겠죠? 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첫날에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이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카카오티, 카카오 지도, 페이 이런 다른 서비스 이용량도 당연히 이용을 못했으니까 줄었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메신저 앱 라인이라든가 네이버 지도 이런 게 반사 이익을 누렸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그 IJ웍스에서 그 모바일 인덱스를 조사했는데요. 네. 라인 같은 경우가 15일 먹통 사태 이후에 그 약 23만 5천 건이 신규 설치돼서 전일 대비 4,255%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네이버 지도가 610%, 네. 티맥이 6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카톡 사용자는 이제 줄어든 거고 라인, 텔레그램 이런 다른 메시지 앱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현상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메신저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앱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많은 이용자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에서는 아직도 카카오톡이 아무래도 거의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지나친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제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그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 여진으로 이제 여야가 공히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약속했고요. 네. 이게 이제 법 개정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진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이제 플랫폼 장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그 사후 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제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손실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에도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서비스가 많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유료 서비스는 이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무료 서비스의 손실 보상을 하는 게 네. 좀 맞는지 이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 네. 그 민간 부가통신 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확장돼 가는 동안에 이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해온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네. 비판하고요. 네. 그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유 규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번 그 논란을 통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전면에 등장할 것 같고요. 네.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계, 학계, 기업 차원에서 아마 다각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런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 기업이지 않냐. 이런 이유로 규제보다는 좀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육성을 해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도 남들이 이용하니까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앱을 다운받고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을 해왔는데 또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정보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인식도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떤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항상 진행자의 재질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또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모니터 기간에는 그런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논란과 관련해서 왜 굳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방위원회에 갔는지 그 과정 등에 대해서 여러 패널에게 집요하게 물어 유익했고 또 청취자 입장에서 한 번에 이해가지 않는 설명이나 용어에 대해 풀어 전달해줘서 듣기에도 편했다는 점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정치 외에 주요 이슈에 여전히 소홀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했던 지적이긴 한데요. 뉴스 인앤아웃 코너가 다양하고 또 시의성 있는 이슈를 다뤄 소재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면 인터뷰 등 좀 더 심층적 코너에선 다루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두고 일제고사냐 아니냐, 기초학력 미달을 가려내는데 적절한 방법이냐 아니냐 등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는데 정면 인터뷰 등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 인앤아웃에서 짧게 짚고 넘어간 양곡관리법도 여야 모두에게 첨예한 법안일 뿐 아니라 식량 주권 측면에서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국정감사 막말 논란, 일부 정치인들의 친일 공방 등 정치권 뉴스에 밀린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의 적극적인 질문 자세가 돋보였다. 이런 평가셨고요. 이번에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평가 들어볼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에는 슬기로운 자치생활이라는 코너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의원들이 출연해 지역의회 현안 등에 대해 알리고 정책에 대해 질문도 직접 답변합니다. 9월에서 10월 출연한 의원들 소속을 살펴봤을 때 10월 5일 출연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눈에 띄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78명으로 동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출연 빈도가 높은 것은 현재 경기도의회 구성을 봤을 때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또 2주 동안 출연한 국민의힘 소속 두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을 다뤘는데요. 한 명은 버스 준공영제, 또 다른 한 명은 경기도 통학버스 지원 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10일 출연한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언급한 정책인데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식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중공영제가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추가 질문했지만 마땅한 대안 없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만 지적했습니다. 즉 지역이나 정당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려 있고 정책 관련 질의도 대안에 대해 새롭거나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도 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시도위원회 민생 정책일지라도 소속이나 정당에 따라서 좀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